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병기님께서 요청하신 3D 공면 위에 텍스트를 만드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프리레인이라고 써놨죠. 예.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매기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는 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엠블렘이라든지 디자인적 요소가 강한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기능성 부품에서의 어떤 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디자인적 요소가 강한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 냉장고나 어떤 가전제품에 보면은 엠블렘이 붙어 있죠. 그건 보면은 보통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따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따로 금형을 파서 거기다 붙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어, 페인트로 우리 핸드폰 같은 데 보면 페인트로 쓴 게 있죠. 또 보면은 또 스티커로 붙인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따로 금형을 제작을 해서 한 것 같은 경우는요. 전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금형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등에는 우리가 카트에서는 특별한 방법론은 없고요. 스케치에 일일이 그것을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는데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그리냐면은 DXF 파일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오토캐드나 그런 데서 예쁘게 스케치를 해서 그것을 DXF 파일로 전환을 시켜서 카티아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카티아 스케치로 올리는 방법.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고요. 혹시나 페인트나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3D 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그것을 표기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고요. 기능적 부품의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도면에서 표시해 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금형회사에서 알아서 그 제작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혹시나 기능적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실체가 흘림체라든지 이렇게 복잡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되도록이면 대문자 같이 반듯반듯한 글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여줄 것은 어떤 기능적인 부품에 해당될 수 있고요. 우리가 복잡한 렌더링 엠블렘 제작은 좀 더 고난이도적인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어, 따로 제작을 하는데 이 맥락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카티아에서는 이런 텍스트 기능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R 라인에서는 물론 텍스트를 쓰기 위한 펑션은 아니지만 이 패드나 포켓이 좀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 직선에다가 시크니스 두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좀 더 예쁘게 디자인해서 거기서 두께를 줘서 포켓이나 패드를 하는 방법론이 있긴 있습니다. 있고 R8에서는 특별한 방법론은 없고요. 드로잉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뉴 드로잉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뉴에서 드로잉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OK 누르고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글로 하고 싶다면 KUHG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콩입니다. 요 콩을 써도 되고요. 영문으로 하고 싶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로마자 2번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왜 로마자 2번을 주로 쓰냐면 사이즈도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어노테이션의 텍스트를 이용해서 아무데나 찍고 글씨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점 부분이 어떤 입구라는 뜻에서 in이라는 것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띄워서 out이라는 글자도 한번 동시에 쳐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얘를 확대시켜 보면요, 외곽선 글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패드 시켰던 패곡선을 자동으로 형성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을 세이브 as를 시키겠습니다. 바로 DXF죠. 오토캐드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DXF를 해갖고 텍스트란 이름으로 전 덮어 쓰겠습니다. 이렇게 DXF를 했고요. 이것을 끄고
얘 역시도 텍스트란 이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작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고 파일 오픈에 가서 방금 그 DXF를 불러오겠습니다. DXF를 불러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뉴 파트를 이용해서 한번 하나의 공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패드로 일로 뽑고 일로 뽑고 해서 공면을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또 스케치 하나를 잡고요. 아까 그려온 것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스케쳐는 별도의 파트로 넘기겠습니다. 인서트 바디 해서요. 별도의 파트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이라는 글자를 컨트롤 C 해서요. 멀티 셀렉트 한 겁니다. 파트 2에 가서 페이스트를 시키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얘를 빠져나오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헤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바디는 히든을 시키겠고요. 인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렇게 헤드를 뽑았죠. 그리고 이 파트 바디에서 이 곡면과 같은 곡선을 탈 수 있게 제가 어, 서피스를 하나 추출을 시켜 보겠습니다. 스타트에 가서 메카니컬 디자인에 가서 와이프레임 서피스에 가서 서피스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은 오퍼레이션의 바운드리 밑에 익스트랙트를 가지고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거기서 두께가 얼마인 바로 요 서피스에서 두께가 2mm인 것을 하나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바디는 히든을 시키겠고요. 파트 디자인으로 가서 스플리트로 이용해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바이 2가 디파인 돼야 되죠. 그리고 스플리트를 이용해서 자르겠습니다. 잘랐죠. 그리고 이 서피스는 히든을 시키고요.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라프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피스를 다시 히든을 없애고요. 이렇게 쇼 시킨 상태에서 어, 드라프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뺄 것이니까 드라프트 줄면을 전부 다 이렇게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뉴트럴 엘리먼트는 요 면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풀링 디렉션은 위로 뺄 것이니까 하여튼 뭐 바닥면을 잡아도 상관없겠네요. 요 면의 뒷각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풀링 디렉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OK를 찍으면은 에러가 났습니다. 어차피 금형 각만 정해주면 되니까 뉴트럴 엘리먼트를 우리가 위로 줘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각도도 크죠. 1도로 해놓고 한번 다시 한번 프리뷰를 시켜 보겠습니다. 에러가 났네요.
그래서 요 금형 그 뉴트럴 엘리먼트 기준면의 공면이라서 여기 계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기준면을 다른 방법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면을 이렇게 잡지 않고 캔슬을 시켜서 요 스플릿 하기 전에 한번 먼저 드라프트를 줘 보겠습니다. 스플릿 하기 전에 드라프트를 먼저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도, 드라프트 앵글을 주고요. 이면하고 이면하고 예, 이렇게 줬습니다. 줬고요. 뉴트럴 엘리먼트는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주겠고요. 됐습니다. 풀 인젝션도 결정됐죠. 평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OK 누르면은 들어가죠. 이렇게 5도를 크게 줬다 보니까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도도 좀 작게 1도로 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금형 각까지는 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빠질 수도 있겠죠. 스플리트를 디파인 해버리면은 그 곡면에 맞게 잘리겠죠. 됐습니다. 이걸 하나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게 글자가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죠. 얘를 바디 툴을 불리언 오퍼레이션으로 애드 하시면 되죠. 그리고 금형각을 바꿔서 리무브 시키면은 오목한 게 되죠. 그래서 애드 하셔갖고 OK 누르면은 양각에 인 글씨가 생겨지는 거죠. 아웃 역시도 똑같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체 구조물과 동일하게 금형을 빨 수 있게 하고요. 아, 그것도 아니다. 만약에 내가 또 다른 것을 제작해서 붙여야 된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자리를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파놓으면 되죠. 파놓고 나서 그것을 새로 제작한 걸 가서 어셈블상에서 붙여야 되죠. 예,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드라프트 요거는 끄겠습니다. 끄겠고요. 얘도 닫기로 끄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서 그거와 제가 제작해 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따가 스티커나 페인트로 그린 효과를 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파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따로 이렇게 바디를 분리해 놨고요. 이걸 뭐 없애보고 그래서 바디 3번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했나 보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히든 시키고 그거와 동일하게 어떤 만들 자리 사각형을 만들고요. 이거와 약 몇 미리 옵셋되어 있냐면은 옵셋 서피스가 약 1mm나 2mm 정도 옵셋되어 있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스플릿으로 잘라냈고요. 그리고 이 파트 바디 위에 이 부분은 숨기고 이것만 남긴 상태에서 일단 머트리얼을 부여했죠. 그래서 머트리얼을 어, 제가 부여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떴습니다. 그래서 보면 렌더링에 가셔서 텍스처에 가서 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어떠한 그 TIF 파일을 쓰겠냐, 텍스트를 쓴 TIF를 쓰겠냐, 그걸 선택을 하시면은 거기에 나오죠. 그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머티리얼로 이 부분만 이렇게 보면은 다음같이 되고 이것을 인쇼 해갖고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을 붙일 때 좀
그 크기에 맞게 잘 했으면은 우리 잘 붙게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고요. 이런 건 주로 도면에서 거기를 표시해 주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카티아는 사실 텍스트 기능이 너무 약합니다. 기능이 약해서 어, 빨리 버전표 엠보싱 기능이 올라와서 이 기능을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R9에 가면은 그나마 조금 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